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인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내 재산이나 소득으로 빚을 다 못 갚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회생을 신청하고 바로 집이나 차를 새로 사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정리하고 중고차를 하나 새로 사거나 아니면 회생 인가받고 내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거나 새로 집 장만하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생 중간에 혹시 자동차나 집 같은 걸 내 명의로 사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회생 인가되면 다 끝난 것 같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 중간에 내 명의로 차나 집을 사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회생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회생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회생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 청산가치만큼은 법원에 변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명의 차나 부동산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청산가치로 잡히는 재산이거든요. 보통 회생 신청할 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거기 적힌 재산을 청산가치로 잡는데, 만약에 이런 재산이 회생 신청서 내고 나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는 회생이 면책될 때까지 따지기 때문에 설사 신청하고 나서 내 명의로 차나 집을 사더라도 청산가치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회생 진행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회생 절차를 총 4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가 이제 신청 후 개시 결정 전 단계, 두 번째는 개시 결정 후 인가 전 단계, 세 번째는 인가 후 면책 전 단계, 마지막으로 면책 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뒷단계로 가면 갈수록 내 명의로 차나 집을 사는 게 점점 문제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으려면 마지막 단계 이제 면책 후에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시기별로 이게 다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인 신청 후 개시 결정 전 단계에서 집이나 차를 사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이걸 반영한 변제 기간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회생 신청하고 새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그걸 별도의 재산 목록이나 변제 기간에 수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이 이걸 알게 되면 자칫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걸로 인정되면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내가 신청서에도 안 쓴 자동차나 집 구매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재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안 냈으면 이때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세목부의 가세증명서 또는 지적전산 자료 조회 같은 게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보정 단계에서 제출하는 은행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도 차나 집을 구매한 내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집이나 차를 샀는데도 그 사실을 숨겼다가는 보정 과정에서 들통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때 차나 집을 구매했다면 그런 내용을 반영한 변제 기간을 다시 짜서 법원에 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개시 후 인가 전 단계에서 구매한 경우인데요, 일단 서류는 다 제출을 하고 개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차나 집을 사더라도 관련 서류를 채무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개시 결정 후에 채권자 집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이 내 재산이 늘어나는 사실을 알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집회에 가서 판사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밝혀지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가 후 면책 전 단계인데요, 이때는 채권자 집회도 끝나고 인가 결정도 났다 보니까 사실상 법원이 내 재산 변동사항을 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인가 이후에도 채권자가 내 재산 상황을 알고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개인 채권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채권자가 내가 숨겨둔 재산으로 집이나 차를 샀으니 회생을 폐지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늘어났으니 변제금을 올려달라고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인가를 받은 케이스 중에는 인가 후에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세목부의 가세증명서를 면책 전까지는 매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인가를 받았더라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가 이후에 무조건 내 명의로 차나 집을 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후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내 명의로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면책받고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 회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법에 있긴 하지만 이런 일은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면책받고는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회생 면책될 때까지는 내 명의로 뭘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인가 결정 전까지는 내 명의 재산을 늘리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인가 이후에는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숨겨둔 재산으로 사는 거 아닌 이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혹시 총 변제금 납부액이 적어서 내 명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면 바로 청산가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가급적 최종 면책 이후로 이런 걸 미루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